억지로 쓰는 글이 참 힘들지. 쓰고 싶은 거 쓰자도 힘든데 네. 억지로 쓰는 게 그러니까 점점 불만이 많이 쌓여서. 생기지.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치는 거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이남 방송도 몰래 듣고 이게 다 전두환 만세 이랬단 말이야. 그렇게 10년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왔잖아요. 그 전에도 사상이 이미 다 이쪽으로 와 있는데 그렇지. 예, 또 더 고생도 했지 하니까 거기 땅에서 미련이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원래 나올 때는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그 마음이 다르다고. 내가 딱 그 시기더라고.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는 야 겨우 살았는데 이제 뭐 민주주의니 무슨 자유니 정의니 뭐 이런 거 내가 뭐 할처지도 못하고 한마디만 잘못하면 또 잡혀들어 다시 소생 못하겠는데 그냥 조용히 그냥 이 땅에서 이 세상이 저절로 바뀔 때까지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아이고. 바뀔 때까지 그냥 짐승이로 살아가자. 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생명체로 유기물질로 살아가자. 그렇게 하고서 나왔지. 근데 나왔는데 그게 야 그게 보름 못 가도만큼 버름? 한 달도 아니고 버름? 야, 그렇죠. 이미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못 가더라고. 쉽게 안 변하죠. 또 시퍼런 대낮에 앉아가지고 중국 TV를 보다가 현행으로 전파 감독자한테 잡혔어. 어떻게 그때 심정이 얼마나 덜컹했을까. 야, 내가 막 밉더라고.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그 고급 담배랑 막 담배, 가지고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한 사람한테 잡혔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만 입만 다물면 담으면 되죠. 또 그 사람 또 그 뇌물 뭐가 또 사니까. 그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찔러주고 그러고 무서워야지.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작가님은 자유, 또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막 많은 분이잖아요. 그래. 근데 저 해상 국경 지역은 중국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지. 특히 밤에는 그쪽은 굉장히 막 훤해요. 별천지지. 뭐. 그렇죠. 그런 걸 보실 때 뭔가 느끼는 게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렇지. 1979년부터 중국이 개혁 개방을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는 가희씨는 태어나지 않아서 그렇죠. 모르지만 나는 천리만 시대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의 변화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 중국의 불빛을 볼 때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 한편 머릿속에는 반동 사상, 그 이전에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고 네. 이게 극과 극으로 바뀌다 보니까 중국과 북한이 또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그 모든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이제 79년도 이전 장백현도 도시고 해산도 도시지만은 중국 쪽에 보면 그때는 어땠나 중국 쪽에 아파트가 한 채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좋은 집은 빨간 벽돌집, 공산당 간부들이나 빨간 벽돌집, 그 다음 다 초가집, 그리고 도로도 포장 안 되고 다 비포장 도로 시내도, 네. 그리고 좀 제일 높은 건물이 5층, 4층, 네. 그게 빼갈 술 만드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그 장백 그 시내의 랜드마크지 그게. 그 자동차도 간부 승용차, 뭐 지프차 같은 게 그게 하나 다니지. 그 다음엔 다 그 이민 해방군 트럭들, 전투 차량들 그런 것들이 그게 자동차예요. 그리고 버스 한 대가 이 그 농촌에 갔다 왔다 하는 게 하루에 한두 번 한시만 버스가 중국 버스가 그런 게 다니는 게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운송수단 다 말이야 말. 아이고. 그런데 회사는 어쨌나 기본 도로가 포장된 지가 오래지 않았다. 그리고 시내버스가 그땐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때니까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계속 시내버스가 다녔어. 계산실도 시내도 그렇지. 잘 다녔네요. 잘 다녔지. 아, 그런 시기가 있었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집을 짓는 것도 뭐 사람들 으쌰 저으쌰 하고, 그 다음 뭐 강 제방뚝 쌓는 것도 마차에다 돌 실어와서 그거 하잖아. 근데 북한에서는 굴삭기로 나무강 바닥을 파고. 그때는 구착기 썼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돌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건 별로 없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제방을 다 한 거지. 기계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80년대
초고속 그 할 때는 하룻밤 자꾸나면 한 층씩 올라가는 판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막, 저거 뭐야, 3층, 5층, 6층, 7층, 8층, 저렇게 높은 집도 짓나, 이런 정도 됐어. 해산이 영화관들 있잖아요. 맞아. 이게 밤이 되면 중국 사람들이 건너와서 영화 보고 건너갔어요. 옛날에는? 네. 영화 끝난 다음 뒤 돌았다 보면 중국 사람들 쭉 서 있는 게 있어. 그러다 건너가지. 그런 정도로 한심했다니까. 한심했죠. 그러던 게 개혁개방하니까 네. 북한에서 그러더라고. 모태동 사상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못하고. 네. 미국하고 자본주의 나라들하고 지내고 그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중국 망한다. 망한다. 네. 사회주의 깃발이 내려질 것이다.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모주석이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자본주의 나라들의 적들한테 아이고. 저렇게 그저 어정쩡한 수종주의를 하는가? 망하겠구나.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망하기는커녕 초가집이 없어지더니 아파트 짓기 시작하더니 도로를 포장하기 시작하더니 점점. 근데 회사는 아파트 계속 짓더니 아파트 짓는 것도 없어지고 도로도 포장했던 게 점점 더덕더덕해지고 맞아요. 버스도 달리던 게 안 다니고 이게 점점 한심해지는 거야. 그러게. 그러니까 그걸 극명하게 봤지. 망한다더니 오히려? 망하기는커녕 이게 점점 더 잘 되는 거야. 역전돼서 이렇게 쭉 바뀌어가지고 오는 전 과정을 다 다 봤으니까. 우리랑은 또 다르네요. 아, 내 눈앞에서 모든 걸 목격하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설날 뭐 이런 때 특히 설, 음력설 맞아요. 굉장하죠. 그죠? 밤에 북한 좀 새카맣잖아. 전기도 안 들어와서 등잔불 켜놓고. 너무 조용해요. 조용. 그런데 음력설이라고 떡이라도 좀 해먹자고 절굴로의 떡살을 쿵쿵 치다가 보게 되면 중국 쪽에서 이제 밤이 깊어지면 폭죽 터뜨리는 소리 빵빵빵빵 나잖아. 그러면 야, 절구공이 던져버리고 나가서 그걸 구경. 그 우리 애를 목에다가 걸고서 중국 쪽을 보고 야 그때 그 심정이 그냥 다른 사람들은 뭐 멋있다 이랬겠지만 나는 이 마음속이 부글부글하지. 저 중국이 저쪽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던 거야. 겨울에는 압록강이 얼면 압록강에서 중국 조선족 애들하고 우리 같이 놀았지. 아이고, 세상에. 놀았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걔들 스케이트도 없었어. 스케이트도 없으니까 썰매도 세 줄도 없어가지고 맨 나무 토막을 뗀 거 그거 그 잘 나가지도 않은 거 그걸 타는 애들도 많았고. 그런데 우리는 상점에 가면 가죽 신발을 댄 스케이트 그거 기계직 매점 있잖아. 거기서 이거 잔뜩 쌓아놓고 팔았거든. 그걸 쫙쫙 타고 하니까 그때부터 그게 밀수 촉이야. 이거 주겠다 하게 되면 중국에서 우리 가질 수 있는 게 있었어.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선전등 있잖아요. 램프. 이건 중국이 좋았어. 북한급이 하면 완전히 잭도 없었어. 그건 중국이 상해 뭐 이런 대도시에서 만든 게 그렇게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걸 바꿨지. 그럼 그 외에 좋은 게 없었어 별로.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명절 때랑 되게 되면 명태 이런 바닷고기 뭐 이런 거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음력설 전이면 압록강을 그 얼음 까고 몇 마리 요만큼 잡고 뭐 그 명절 새겼다고 그래도 그거 잡는데 불쌍하지 뭐. 그런데 우리는 명태가 창고에서 썩어나요. 썩어나 집집마다 철 너무 명태 자꾸 준다고 막 두들거리는 형편에 그걸 가져다 주지. 뭐 좋아서 때는 없지 맹태 한 마리만 줘도 그렇게 좋아한다고. 그러면 또 이제 필통도 갖고 뭐 밀수는 그렇게 시작된 거라. 그렇게 시작된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된 거지. 그러던 중국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망하기는커녕 그때 당시는 개혁개방을 해서 좀 잘 산다고는 했지만은 중국이 소련을 따라간다는 거는 그거는 상상도 못할 짓이었는데. 아니 89년도부터 정세가 바뀌더니 동유럽이 변하고 소련이 붕괴됐거든요. 근데 중국은 계속 치고 올라가요. 결국 이제는 더 세월이 그러니까 G2 국가가 돼버렸죠. 미국 다음 가는 강대국 돼버렸죠. 개혁 개방은 해야 된다. 해야 돼. 북한도 그때 중국이 할 때 그걸 비판할 거 아니라 그때 했어요. 그랬으면 당연히 발전은 했지만 이미 김부자 정권은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니 말 것이니 하고 자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하는데 김일성, 김정은이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왜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지.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절대로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 하겠어요? 입장에서 그걸 하면 끝나. 다 저는 죽는 길인데. 한반도 상황은 남쪽이 인구가 북한의 2배 넘는데 그렇게 발전을 했는데 개혁 개방을 하면 그냥 폭포처럼 쏟아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죠. 그러면 북한은 먹히는 거야. 흡수 통일되는 거야. 개혁 개방을 하면 맞아. 처음엔 사회주의 깃발을 들고 뭐 어떻게 중국 흉내를 내면서 가서 좀 발전을 하겠지. 그래서 저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죠. 자기네 가문이 다 죽는데 그렇지. 못하죠. 예. 그게 못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을 뜨겠다라고 결심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소련 붕괴되는 그 임박부터 남쪽으로 갈 수만 있었으면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갈 길이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한국과 중국의 수교도 없었어. 적대국이었으니까. 6.25 전쟁 때 맞아요. 교전 싸움 쌍방국이니까. 때문에. 중국은 내가 갈 수 있겠지만은 한국을 올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소련을 넘어간다? 중국을 해서 또 가야 소련을 넘어야 되는데 그쪽에는 내 뭐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결국은 갈 수 없었고 마음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7년 동안 그때 한번 시도를 했어. 도방송위원회 기자하는 친구하고 같이 시도를 했지. 강을 한 절반 건넜다가 되돌아왔어요. 왜요? 강 거의 건너다가 생각을 한 게 가족이 발목을 잡아. 발목을 잡아서 강 거의 건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서가지고 아유. 울면서 또 되돌아왔어요. 97년도에. 예. 그때 넘었어야 되는데. 그때 왔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왔어요. 그때 와서 내 여기 와서 공부도 좀 다시 하고 그때 30대 초인데 아유.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또 짐승처럼 살자 이렇게 하고 애는 또 하나둘 더 생기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2000년대까지 들어왔는데 아 이게 6.15 공동선언이랑 막 발표되고 하니까 아 또 통일이 좀 될 것 같고 뭐 좀 그때 그랬죠, 또.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저 자각에 빠져 그런 대로 이렇게 좀 있으면 세상이 달라지고 무좀 되겠구나. 이게 그거 아니야. 이게 아니구나. 반농사장이 머리에 들었다는 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지 사회주의는 뭐 명백하게 이제는 뭐 다 무너졌고 이제 대안은 한국에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중국 가서 살아서 나도 중국 가서 살아도 괜찮다고도 생각했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 아니잖아. 그렇죠. 뭐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미 남쪽에서 번영하는 내 나라가 있는데 그렇죠. 중국 라디오랑 듣고 또 보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 체험기도 많이 나오거든. 다 특히 조선족들이랑 다 한국을 그렇게 별세상처럼 예. 생각하고 다 가고 그 난리친데 내가 왜 중국에 있는단 말이야. 그렇죠. 맞아요. 나는 목표 자체가 다르죠. 중국이 아니지. 맞아요. 한국에 가야지. 예. 그런 생각으로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목표가 중국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지. 예. 어떻게 하면 한국을 갈 것인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중 수교 다 되고 그다음 막 왕래를 하고 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만 통하면 어떻게 갈수 길이 있겠다. 있다. 지금은 뭐 결과적으로 브로커 없이는 그 꼼짝을 못 하지만은 나는 그때 같으면 설사 브로커 없어도 난 중국만 넘어가서 진짜 떠났다면 난 나 혼자도 와. 지도 보는 거 다 알지. 군사 지도 뭐 다 얻어놓은 중국 이미 지도. 공부하셨구나. 그렇지. 나침판 보는 거 등고선 볼 줄 다 알지. 나는 가면 걸어서라도 간다. 간다. 돈만 있으면 먹어. 굶으면 안 죽으면. 다리만 다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실현도 못하면 계획만 계속 세우다가 세웠다. 그러다가 결국 잡혀갔잖아. 압록강물에 발도 못 잠궈보고. 근데 그때 내가 정말로 압록강물에 발이라도 잠궜다가 잡혔으면 못 나왔을 수도 만날 있어. 수도 있죠. 그럼요. 왜 시행한 거는 죄가 달라지죠. 그러지, 다르지. 그래서 한국에 2006년에 결국 감옥에서 출옥 후에 꼭 한 달 한 20일 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중국을 건넜지. 한 달 좀 넘어서 바로 그렇지. 건넜어요. 중국에 건넌 건 난 돈도 없이 건넜어요. 혼자 건너셨어요? 가족은?
그 올 때 우리 재수하고 조카애를 데리고 건너왔어. 왜 와이프나 자식을 안 데리고? 그때 내가 없어진 것만 해도 감시 대상이잖아요. 네. 우리 집에서 나를 몰라야 돼. 거짓말 하고 왔지. 나 평양에 일 보러 간다고. 집에다가? 그 평양 가는 것처럼 새 옷 다 입고 뭐 이제 출장 준비 다 하고 정말 기차 타러도 갔어. 시간 맞춰서. 어머나. 재수한테 얘기했어요? 가자고? 내가 감옥 들어간 다음에 연좌제로 내 동생 잡으러 갔으니까 내 동생이 먼저 튀었어. 아, 동생분이 먼저 한국으로? 그럼 대학교에서 하던 내 동생이 먼저 튀었단 말이야. 내가 잡히고 보이부원들이 자기를 한두 번 만나고 그다음에 이상하니까 아 우리 형님 없어졌고 그다음 내가 행방 불명 아 나를 잡으러 오는구나. 그래서 내 동생이 튀어버렸지. 아이고. 그래 튀어버려가지고 먼저 한국에 들어왔어. 오. 중국에서 아무 선도 없이 무작정 뛰어가지고 중국에서 한 1년 반인가 뭐 고생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감방에 있는 사이에 고생. 나는 그거 알지도 그러면 못했지. 재수 그분은 동생분이랑 통화 다 하고 좀 넘은 거예요? 그렇지. 이게 통화가 있습니다. 아, 동생이 관계 확보했고 그렇지. 그러니까 작가님도 이거는 그렇지. 100% 성공한다. 그렇지. 그리고 떠난 길이었네요. 그렇지.